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40대 초반 이혼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대형 택시 회사 사장이셨기 때문에 가정부, 운전기사, 정원사가 함께 있는 집이었죠.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저는 공주처럼 키워졌고, 엄마도 저와 같이 힘들게 살아온 부잣집 사모였어요. 엄마의 걱정거리는 제 성적이었죠. 아빠는 명문대 진학만을 원했고 그에게는 미래의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어쩌면 많은 자녀들이 없고 달랑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문대 학위가 필요했죠. 그래야 아래 사람들을 이끌기 쉽고 경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시키는 것이 절대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과외 선생님을 고가로 고용하여 도와주려 했지만 돈이란 것으로는 쟤를 제대로 도울 수 없었어요. 성적은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왜 그런 거라고요? 전 공부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공부에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모자라함 없이 자란 건 그래서 그런가 봐요. 공부를 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 말하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귀찮게 머리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을 180도 바꿀 사람이 나타났어요. 서둘러 나와봐. 아, 왜 이러는데 지금 바빠. 왜 내게로 와, 오늘부터 너 과외를 해줄 선생님이야. 아, 난 거부한다고 했다. 원래 있던 선생님들도 포기했는데 또 다시 뭘 해야 되는지. 나는 엄마에게 짜증을 내며 새로 온 그 선생님을 힐끗 보았지만 그 순간 눈이 멈췄어요. 큰 키와 밝은 얼굴, 상냥한 미소까지 나는 그 선생님의 첫눈에 반했죠. 아버지가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과외 선생님을 뽑아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지해져서 열심히 배우자고 하셨어요. 반가워요.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해봐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도 매우 매혹적이었어요. 제 심장은 마치 고장 난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던 찰나 엄마가 말을 했어요. 엄마들은 왜 항상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 얘가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공부에 소질이 없는 건지, 도대체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선생님, 잘 이끌어 주세요. 저희 이야기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해서 위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한국어로 다른 이야기나 질문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합격했어요. 축하해요.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는 땡땡대지 않을 거예요. 원서 쓸 때부터 못마땅해 했다고 하세요. 그래도 속으로는 기뻐할 거예요. 원래 너 성적이 좋았어. 인서울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 말씀해. 땡땡대도 정말 좋은 학교야. 괜찮아요. 아빠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서울대 경영학과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학생이라면 하나 잡아놨어요. 여기 있어 다음날 갑자기 선생님께 말했어요. 저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우리 사귀어요.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야, 저리 가. 내가 더 같은 꼬맹이랑 왜 사이냐,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볼래요? 그렇게 저의 꾸준한 노력 끝에 선생님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사귀기 끝에 드디어 선생님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첫사랑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집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저를 집으로 불러들일 때 걱정했어요. 우리 집 진짜 못 사는데 괜찮을까?
너도 보면 놀랄 텐데 괜찮아요? 인간은 다행인가요? 우리 아래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저는 열정적인 선생님을 따라 좁고 긴 골목을 따라 올라갔어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그 정도로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에는 붙어있는 페인트가 벗겨져서 귀신같이 생긴 상속 빌라가 나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일까요? 어때요? 너무 좁지 않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제가 집을 좋아하는지 묻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을 했지만 선생님의 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사용하거나 버릴지 알 수 없는 가구들로 가득 찬 집안은 발을 디딜 곳도 없을 정도로 좁았고 낡은 소파 위에는 찌든 때가 뭉쳐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불쾌해서 숨을 쉬기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택시 회사 사장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잣집 아가씨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놀랄 겁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아뇨. 아뇨.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군요. 그러한 비아냥하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좀 거친 어조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은 아무리 미모가 좋아도 서울대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돌직구에 전 당혹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는 인생의 참된 가치나 훌륭한 인격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어요. 함부로 예비 시어머니는 나에게 그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줄을 섰다고 그래서 내 아들을 무시하고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요. 엄마도 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착하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결혼 허락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예비 며느리한테서 첫마디가 돈 이야기라니 결혼 시 얼마를 가져올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아, 그건 예단으로 다른 것들은 부모님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예단으로는 줄이 겉어잖아.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냐며 번듯하게 전세나 하나 얻어줄래라는 거야? 우리 신혼집은 아버지가 이미 마련해 두셨는데 영 가고 싶은 집을 살게. 나는 지금부터 어머니 집을 해와라 말한 거 아니냐고. 그래, 나도 말은 있지만 집을 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전세금 정도 마련해달라는 얘긴 거야. 너도 시댁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잖아. 남들 폐양도 있고. 엄마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건데 그런 얘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언제든 상의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서울대 졸업한 내 아들을 맨입에 데려가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저는 곧바로 가족 케이크를 차렸는데 엄마는 결혼 반대를 했어요. 아휴 정말 놀랍다. 아들을 장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전세집을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 그건 범죄는 아니지만 저돌적이고 예의 없는 것은 범죄야. 그래, 그건 정말 최소 몇 억은 되겠지? 그걸 요구하는 건 정말 뻔뻔해. 아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하지 말까?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를 견디기 힘들 것 같아. 그래, 서울대 졸업생이 전세집을 해오라니 차라리 그 돈으로 결혼 상담 회사를 찾자. 그런데 아빠의 생각은 또 다를 거야. 내 생각에는 너무 아깝다. 남자는 똑똑한 게 최고야. 서울대 경영학 졸업생도 있으니까 나중에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딱 좋지 않겠어. 아, 얼마나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 뻔뻔하게 전세를 요구하고 그 다음엔 또 무얼 요구할지 알 수가 없어. 한 번 해주면 또 요구를 안 할 수 없어. 알 수 없는 게 이 사회이니까 시댁 식구들이 계속 빠르게 저기면 어떡해? 그래도 본인이 원한다면 알 수 없지. 자식이니까 부모 없잖아. 어디, 너 얘기해봐. 너 정말 그런 집에 시집 가겠어? 나 고민 끝에 결심했어. 나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나는 선생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결혼을 원해. 그럼 얘기 끝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금주어 결혼시켜줘서 고마워요. 아, 당신은 뭐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난 김서방 마음에 들어. 돈을 써서 공부를 하게 하면 그 놈은 큰 인물이 될 거야. 우리 딸이 시댁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전셋집을 사주는 것도 아버지가 선물하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나는 진짜로 잘 살 거야. 우리 결혼해서 이제는 남편이야. 전세 계약금을 공짜로 받은 게 많이 죄송해. 아버지에게 고마워하며 머리를 숙이고 싶어. 장인어른, 어머니 집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갚을 거야. 나이를 먹어도 돈을 모은 적이 없어. 아버지의 제안에 남편은 많이 놀랐어. 돈은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둘이 나가서 공부를 하라고 해. 김서방이 교수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하고 올게. 해외에 나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뒤에 돌아왔어. 이번 동안 나 뒷바라지 해줘서 고마워. 고생 많았다. 그렇게 많이 있었어. 결혼하고 2년이나 외국에 있었던 그때 기분이야. 맞아. 신혼여행을 아주 길게 다녀온 기분이었어.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둘만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장모님도 없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지. 그때 분위기를 깨는 전화가 와서 놀랐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하더니 그 전화는 정말 장모님한테 온 거였어. 응, 새아가, 당장 집으로 좀 오너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아이 급해.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해주러 와. 시어머니는 밑도 끝도 없이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셨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한 스타일은 여전하시더라고. 정말 황당했어요. 무조건 집으로 오라 하는데 내 스케줄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내가 어머니 성격을 잠깐 잊고 있었나 봐. 우리 여보도 드디어 10월에 입성했어. 웃음. 피시댁으로 가서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가 분주하게 음식을 차리고 계셨어. 먹으라고 이것저것 차리나 보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누가 이렇게 많이 음식을 준비했어? 중요한 손님이라고 해.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렸다고 하네. 두려운 일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 제 시동생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는지 몰라요. 형이 결혼해서 행복하면 좋아. 그럼 나도 행복해야지. 왜 나도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지 않는 건데?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인데. 난 결혼하지 않겠어. 남자는 결혼하면 모두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가 되는 거라고. 아, 결혼해서 돈 벌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가? 형은 잘 결혼해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혼자 즐기는 것을 좋아해. 어떤 여자가 그 동생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했을까? 참 궁금하네. 어떻게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한 걸까? 동생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마음이 바뀌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 내가 어떤지 잘 살펴봐. 제가 그렇게 소설적인 걸까? 그래,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잘 살펴봐야겠지. 결혼할 사람이니까 잘 판단해봐. 오빠가 데려온 여자랑 결혼을 한 거라길래 우리 며느리님과 2년째 사귀는 사이더라. 그 여자는 요즘 좀 예에 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녀는 얼굴이 깔끔하고 청순해 보이더라.
그분은 정말 자신있고 확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여전히 회사 일에 대한 열정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서경미의 열정을 보며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감동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서경미가 자신있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분의 태도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경미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혼자 사내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많은 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서경미처럼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끈기 있게 행동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녀는 얼굴이 깔끔하고 청순해 보이더라. 사람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서 우리 팀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 정도의 능력자는 아니지만 제가 입사가 빠르게 되었기 때문에 겸손해야겠죠. 이런 분을 놓치지 말고 잘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결혼을 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도 있었어요. 함께 살면서 시댁의 대소사를 같이 해줄 사람이 생겨 기뻤어요. 이제는 둘만서 지낼 때 경조사나 명절도 같이 챙기면 되겠네요. 제 형님을 만나 너무 좋아요. 가끔 만나서 어머니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형님과 함께 사이를 더 좋게 유지합시다. 형님은 제게 특별한 존재 같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런 고마운 일도 안 했는데 처음 집에 머물 때 형님이 물건을 옮겨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동생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매번 동서에게 비난을 했어요. 동서가 빈손으로 시집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면서 제 비교를 했죠. 정말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되도록이면 동서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해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동생에게도 시키면 좋을 거예요. 작은 아이네. 어머니께서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셔서 커튼을 세탁하시고 각 방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엄마의 친구들이 6명 정도 방문하실 예정이니 음식 몇 가지만 준비해 주시고요. 잡채나 갈비찜 같은 요리 몇 가지만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며느리나 가사 도우미를 드리는 것이 아닌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과하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지난달에도 3주 동안 주말에 일하라고 부르셨다던데 이번에는 도미 아주머니를 불러주세요.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아이가 돈의 가치를 모르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니 참. 돈이 아까워요. 그러나 동서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주말에는 시부모님 집에 가서 또 시계를 돌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작은 애야,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체만 날 것으로 입양 받아와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겨우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는 거요. 어머니, 청소나 요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일은 일자리라는 이모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얘기하고 있는데도 동서가 어머니에게 구박당할까봐 주의를 기울였어요. 동생 동서는 제게 잘 따르며 형님 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동서, 이걸 받고 멍울에 무슨 돈이야? 라고 물었어요. 형님, 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인데요. 이 돈으로 보태드릴게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걱정했죠. 형에게 너무 고마워하며 받아도 되겠냐고 물었죠. 하지만 형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어느 날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해 도산을 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가셨고 제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은 엄마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등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큰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넌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예전에는 부자 부모 밑에서 품 안에서 자랐는데 재산도 다 날렸고 텅 비어버렸어.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처나고를 잃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시 따로 챙겨둔 유산 같은 게 없나 봐. 너무 충격적이라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뭐지 싶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처럼 이 상황에서 나를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도 너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어쩌려고? 사돈이 믿고 교육만 받아졸라라 했는데 이제 어디서 지원을 받을 거야? 아직 정 교수도 못 됐잖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몰 수 있다던데. 어떻게 너희 집이 10원짜리 한 장 안 남을 정도로 망하나? 내 아들 어떻게 행동할 거야? 하지만 내 옆에서 버티게 도와준 건 동서뿐이었어요. 어머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말씀을 조심히 하셔야 할 텐데 왜 큰일 당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제가 틀린 말 한 게 있나요? 사정은 사정으로 말해야겠죠. 너 지금 편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한번 돌아가 주세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말씀하면서 더 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난 떠나갈게요. 너희 고아들은 사정을 잘 처리해 보세요. 남편이 변한 것도 그 즈음부터 있습니다. 어디서 잤어? 연구실에 있었어. 나도 힘들어. 내가 이렇게 슬프고 불행한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빠지고 싶어. 아, 이래서 내가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한 거야? 내가 다시 나갈 테니까 그만해. 안 가, 제발 내 옆에 있어 줘. 너 옆에 있기 싫어. 울고. 헤어진 내 남편의 그 마음을 알아채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나의 첫사랑이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를 놓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불행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 후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우리 이혼하자. 나는 미안해. 이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 말에 난 당황했죠. 내가 임신했다는데 애를 낳기 전에 결혼식을 하고 싶대. 새로운 소식에 난 정말 당황했어요. 이혼하자. 난 이혼을 못하겠어. 난 절망했죠. 아기랑 죽어버리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얼른 들어와. 예전에 당신 어머니가 나를 봤을 때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였어. 그래서 나도 그를 도와주고 혼자서도 편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엄마를 챙기는데 당신은 그때도 조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 과정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애가 생겼다며 이혼 통보를 해버리더라. 그러면서 나는 살아야 해. 우리 아버지 돈으로 집을 사고 결혼하고 유학하고 교수 자리도 얻어.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된 거지?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편한 걸까? 항상 위축되고 불편했어. 이젠 제대로 살아야겠어. 응, 더 이상 남편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나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어. 달려들어서 말렸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형님의 말대로 한 것뿐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그 인간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혼한 거야. 하지만 형님이 주신 아파트 찾아오고 위자료 받는 것은 맞겠지요. 그냥 맨몸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 까맣게 남은 내 오인국, 당신은 돈이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며 걱정 마세요. 어디서 살 것인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격 차차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형님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대처할 줄 아는 게 없네요.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동서 집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서방이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조금 저축해뒀으니까 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아 살아낼 거예요. 동서한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 형님도 행복해야 해요. 영영 떠날 것 같은 말은 왜 하세요? 당분간은 바쁘니 연락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동서가 생각보다 곤란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줄이려고요. 동서와 연락을 많이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만 걱정하고 동서의 삶을 살게 하세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니까요. 동서는 앞에 씩씩한 척을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어요. 한 번도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이력서도 텅텅 비었어요. 하지만 마트에 계산원 자리가 왔어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가르쳐 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경력이 없으면 좀 곤란한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저는 드디어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땡땡마트는 저의 인생 첫 지장이 된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얼루동서와 닮은 사람을 봤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순순간에 사라졌지만 영갑없는 동서 있지요. 이상하다. 동서각도 찾아올 리가 없. 내가 잘못 본 것을까. 그 후로 도묘 동서를 닮은 사람을 봤는데 확인해보면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었고 제가 부르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동서가 보고 싶어서 웬만한 여자들은 다 동서로 보이면 보다 하긴 벌써 못 본 지 3년이 넘었네. 동서가 저랑 피할 방터 섞인 남남이었으면 제가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는 계산원 내년차가 되었습니다. 계산원은 손님도 응대해야 하고 포스기도 글을 다뤄야 하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돈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일이라 정성을 바짝 차려야 했죠.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던 만큼 전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 제가 계산원에게 물어가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아직 종종 실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여기도 계산이 안 맞잖아. 정말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하기 뭘 확인해. 여기 좀 봐. 7만 원이나 비자야. 어머, 저 어떡하지. 아, 이제껏 자기 돈으로 메꿔 놓고 나중에 다시 정산하자. 또 계산이 안 맞으면 제 돈으로 메꾸면 전 어떡해요? 아, 뭘 어떡해. 자기가 계산 잘못해서 돈이 안 맞은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CCTV 확인해 보고 싶어요. 누가 잘못한 건지. 너 말 다 했어, 선배. 결과 너는 CCTV 확인해 보자는 내 말에 크게 흥분했습니다. 계산원은 손님도 응대해야 하고 포스기도 글을 다뤄야 하는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돈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일이라 정성을 바짝 차려야 했죠.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던 만큼 전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과 사소한 말다툼은 물론이고 심각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마트 내 쌈으로 불리던 그 선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CCTV 까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도둑년이라고 생각한 거야. 계산원의 기세에 눌려 움찔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에 계산이 안 맞아서 들어간 제 돈만 벌써 25만 원이 넘었거든요. 자꾸 우리 계산대에서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현금이 매일 몇만 원씩 비는 건 말이 안 되죠. 너는 일을 못하고 여러 번 실수를 해왔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자꾸 현금을 손에 쥐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내가 실수를 했다면 현금 결제만 선택해서 계산이 안 맞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 현금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야? 내가 가져갔다고? 확인해 볼게. 갑자기 우리와 선배가 원래 시원심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점장님 얼굴에 음산한 표정이 돋보였어. 사고는 제대로 치는 것이었지. 어쩌면 이 상황을 어떻게 회피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어리둔 것 같았지. 그 순간 갑자기 내 앞에 선배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눈앞에 불꽃이 번듯하더니 오른쪽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어. 때려 누른 선배도 여차할까 다 하나 날 모른 채 쓰러졌어.
그 앞에서 선배가 때를 쓴다 해도 날무롱이 쳐다만 봐. 그런데 말이 칼을 뽑아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게 가짜 형님 소리였어.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 형 동생이 할 말인데 왜 내 언니를 그렇게 하는 거야? 형님이 할 말이 있으면 난 들어줄게. 잠시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어보니 내 앞에 보고 싶었던 동서가 있습니다. 동서는 갑자기 여기 나타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힘찬 손박치기로 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나의 뺨을 맞는 소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이름을 말했어요. 나는 김혜란이다. 동서가 그의 이름을 말하자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나를 때린 선배는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면서 명함을 한 번 보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고 너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급히 나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형제, 빨리 하세요. 다들 무슨 일인데? 동서의 말이 갑자기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급히 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양옆에서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도 다리가 흔들리고 심장이 계속 뛰어서 나는 어지러웠습니다. 동서와 보안 요원들의 지탱을 받아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동서네군요. 네네, 맞아요. 저는 부자의 사모님처럼 보여야지요. 하지만 이제 가난한 일거리에서 도맛 하나 자니 그날 면접 후 다시 오길 바라라는 마음에 미화하여 결국 그 사실은 몹시 억울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부자의 사모님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게 된 것은 인지해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찾아달라던 다른 기억은 점점 사라지면서 한편 보람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일 나를 찾아주던 두려운 생각과 행동은 바로에서 끝이 나 버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능히 찾지 못하는 내게 동서는 더 이상 날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부지런히 명당 시간 속으로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나도 이제는 매일을 찾아주던 것이다. 무표정한 창구 뒷면에서 결부하던 형태로 살고 있거든요. 형님이 어디 가서 그게 정말 다행인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게요. 지금도 형님을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제게 도와주셔서 제게는 창구립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남은 마음은 어디에도 안 돼요. 내게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지켜보게 될 날은 그때까지 제겐 꼭 창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혹시나 관련 정보가 있어도 계속해서 제게 말해주세요. 몰라서 동서도 외동딸인 줄 알았어요. 제 동생은 어린 시절 미국의 고무 공장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이 어려워서 아빠가 동생을 미국으로 보냈거든요. 동생은 더 크게 성공해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해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라고 해서 놀랐지만 좋았어요. 동생의 말을 듣고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마쳤고 이곳에 발령을 받아왔어요. 여기 우리 마트에 잘 맞아 떨어지네요. 저는 땡땡마트 CEO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동생이 땡땡마트를 창업한 것이에요. 땡땡마트 외에도 미국에서 유통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놀라운 사연이겠죠. 부모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동서에게 이런 큰 동생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정말 삶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많아요. 저는 진심으로 동생의 성공을 축하해요. 어떤 일이 생겼던 간에 서로 의지해 가족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서야. 축하해. 너무 잘 됐어. 고마워. 형님, 우리 동서가 이제 땡땡마트 사장이 되어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거야. 그래, 형님들께 자랑해도 돼요. 우리 동서가 여기 사장이라고. 그리고 형님한테 여기 가게장을 드리려고요. 뭐아 아이, 어떻게 그래. 나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정말 동서한테 염치가 없어서 가게장 자리는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켜보게 될 날은 그때까지 제겐 꼭 창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혹시나 관련 정보가 있어도 계속해서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 맡을 자격도 없는데 동서가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지 상상도 못해요. 낙하산이라는 말이 나와서 동서 경력에도 좋을 게 없을 거예요. 동서한테 패기를 칠 순 없었지만 동서는 또 예전 이야기를 꺼내요.
예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할 때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때 형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형님이 제게 돈도 주시고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거야말로 형님께서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사장인데 형님이 계산원으로 일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동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살면서 기적이란 것을 믿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님 이제 땡땡마트 중에서 제일 큰 지점의 가게장님이 열심히 일해주세요. 알았죠? 동서가 저를 가게장이라고 불러주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하네요. 응, 알았어. 동서한테 패기치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형님이랑 마주 앉았던 그 직원은 철저하게 조사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몇 일 후, 동서가 다시 저를 부르더군요. 저희가 그 계산원에 대해 스스로 조사해 보니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동안 현금을 훔치고 있더랬죠. 아니, 제가 개의치 않았어요. 손님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즉시 취소하고 돈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CCTV가 그 장면을 몇 번이고 포착했죠. 나한테 딱 걸렸다니 어쩐지 계산이 자꾸 틀릴 때가 있었었죠. 그동안 횡령한 돈이 2천만 원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간들은 모조리 콩밥 먹어야 해요. 아무튼 첫눈에 반한 첫사랑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은 제가 정말 제 사람 본 딱 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동서는 정말로 능력과 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도와가며 친형제처럼 꽃길만을 걸어갈 거예요.